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한 2020년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를 보면 18세에서 34세 청년 창업이 전년도 17.5%에서 19.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인데요. 천편일률적인 진료가 아니라 자신만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는 청소년 창업에 대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기업가 정신 교육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MZ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같이 배워가는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새는 평균 한 5번 정도 직업을 바꿔야 되는 세상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맨 처음에 패션 회사에 제가 입사했었고. 그래요? 왜 놀라세요? 아니, 역사하고 패션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교사였고, 예.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연구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직 2번 남았네요. 네. 이 이전하고 다르게 요새는 이제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또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해서 다양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는데 이전하고는 다르게 진로 교육의 방향도 좀 다르게 설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진짜 지금의 시대와 과거의 시대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두 가지. 예,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우고 열심히 익혀가지고 회사로 갔죠. 그래서 회사를 가서 그 전문 지식을 발휘해가지고 회사의 중역이 되고 또 은퇴를 해서 또 여유를 즐기고 이런 게 롤 모델이었다면 그렇죠. 평생 직장 같은 네. 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패러다임이 저는 깨지고 있다고 보는 게 기업들은 성장하면서 성장 이꼴 일자리 창출을 그만큼 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특히 대두되면서 그러니까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이게 일자리의 변화, 일자리 창출의 변화가 가장 큰 요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개인의 성공을 조금 더 전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세대의 사람들은. 과거에는 조직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었는데 지금은 나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은 별개다라는 인식. 그래서 개인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대전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100세 시대나 120세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변화들을 시도하는 노력들은 MZ 세대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는 진짜 새로운 진로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할 텐데 그런 새로운 진로 교육 패러다임에 오늘의 이제 주제인 기업가 정신 교육이 굉장히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은 청소년들이 약간 새로운 가치를 이윤 추구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부캐에 대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경험 중심의 교육, 그다음에 실제 삶과 좀 가장 밀접한 교육으로 진로 교육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로 교육의 방향을 좀 학교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수업 시간에도 항상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잘 아시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해서 너희들이 일할 일자리가 없어진다.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뭘 가르쳐야 될지, 뭐에 대한 확신을 줄지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세상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학교는 교육의 본질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생각을 해요. 옆에 지금 제가 사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 학생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아유 만나 반가워요 라고 했는데 딱 이렇게 프로필 봤는데 대표님이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 그 직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어때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많이 변했다, 다르다, 당황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떠냐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요즘은 학벌이 중요한 세대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진짜입니까? 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나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뭐 Z세대 절반 이상이 창업을 해보거나 창업을 계획해본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 또래 친구들도 이제 창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이드 잡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이모티콘 같이 사이트 잡을 주식으로 해? 아니 학생들이 주식 투자를 해요? 저도 사이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뭐 돈을 벌 수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창업을 도전해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 요새 많이 변화가 느껴지는데 훅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당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정신, 이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해서 요새 많이 언급하잖아요. 네. 기업가 정신이 뭔지 우리 홍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정말 재밌겠다. 예. 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신 분도 많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를 보면 18세기에 그 프랑스의 리샤르 캉티옹의 저서, 그러니까 일반 상업의 본질에 대한 소고의 책에 등장을 해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창업가를 이 굉장히 모험적인 사람, 그러니까 모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험적인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20세기에 와서 그 슌페터가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됐는데, 사회가 진보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요소로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기업가. 그래서 그 기업가의 어떤 것이 되게 중요하냐 했을 때 그 기업가 정신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슌페터가 그 특징적인 건 이런 창조적 파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들을 계속해서 혁신하고, 근데 혁신하면서 이런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있던 것들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네.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혁신을 통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모험적인 성장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정신, 태도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기업가 정신으로 불렀습니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 그렇죠. 그렇죠.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면서 정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너무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런 이미지 떠오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가 정신이 근데 이게 모든 학자가 다 똑같이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 결이 다른데 그 공통되는 거는 불확실성에서도 그 기회를 추구한다는 점은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름이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게 프랑스어에서 오다 보니까 앙트러프러너십이라고 하는데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비즈니스맨은 아니고 네. 앙트러프러너라고 창업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흔히 이제 교육을 할 때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도 쓰지만 창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실 뜻은 다 똑같은 거고 예. 저희가 추구하는 건 똑같은 건데 창업가 정신이라는 용어를 좀 저희는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하고 교육부에서 이제 정의 내린 게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려는 태도나 행동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막 좋은 말 많이 붙인 것 같은 느낌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실패를 무릅쓰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창업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 실패를 막 무릅쓰고 막 무리해서 뭔가를 한다 이런 오해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윤 창출이라는 그 기업가가 아니고 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참 멋있는 말이네. 이윤이 아닌 가치를 네, 창출하는 맞습니다. 이거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 네, 좋다, 이거.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어떤 좋은 의미가 공교육에 그러면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공교육에 반영된 건 그럼 언제부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2002년에 이제 비즈쿨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중소벤처부에서 하고 있는 비즈쿨을 2002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이제 교육부에서는 2015년 교육과정부터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 진로교육 성취 기준이라는 곳에도 뭐 창업과 창직의 뭐 의미를 이해하고 모의 창업을 해본다던가 이런 이제 진로교육 성취 기준이 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2015년부터 조금 활발히 또 진행이 됐고 요즘엔 이제 교과 연계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활동들에서도 많이 하시려고 도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팀장님이 2015년 교육과정에 좀 이런 기업가 정신 이런 게 좀 이렇게 묻어 있다고 했는데 네. 솔직히 제가 2015 교육과정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봤지만 잘 모르겠는데 어느 교과목에 이런 게 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의 기업가 정신하고 창업 주요 키워드로 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교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특히 어느 교과에? 사회교과에서 사회교과에. 네, 사회교과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와 직업교과, 특히 이제 진로 직업 그 미래교육이 되게 중요시 되면서 창업과 창직에 대한 사례 탐색에 대한 내용,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과 인재상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 안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로 직업인데 이렇게 자습시해야 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교과서에만 있지. 그러니까. 실제 학생들에게 경험으로 전달되는 교육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네.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예. 특성화 고등학교를 특성화. 중심으로 실용경제, 경영금융, 뭐 과목도 되게 많더라고요. 유통 일반, 창업 일반.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는 활성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현실이고요. 조금 이제 나아간 거는 이제 과학고나 영재고에서도 IND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가 정신이 꼭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자기 생활 속에서 또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제화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기업가 정신이 교육되는가 뭐 이런 질문까지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그게 자연스럽게 뭐 집안의 분위기, 뭐 개인의 성향, 뭐 진취성 이런 걸로 나오는 건가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도 그 일단 교육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통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접할수록 그게 많이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뭐 초, 중, 고는 당연히 더 이론적일 수밖에 없고 대학교도 그러니까 이론과 그 실습이 뭐 많은 데가 이제 뭐 거의 반반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실습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에 편입되었다 해도 이게 기업가 정신이 뭐다. 뭐 이런 기업가들이 있더라. 뭐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 정신을 실질적으로 그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그러니까 실습형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직에 노력하시는 교사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지역사회랑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기업. 그리고 사실상 그 창업을 많이 하는 대학의 출신이 또 창업을 많이 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내실화되려면 단순히 이론 교육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실습하고 연계되고 또 지역사회하고 연계되는 그런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법고등학교 같은 경우 실제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창업 아이템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사법고등학교가 강원도에 있는 그렇죠. 네, 거죠? 강원도 정선에 옛날 있습니다. 탄광 네. 있고 그랬던 곳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폐광이 다 됐고요. 그쵸. 사실 저는 처음부터 창업에 관심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에만 지금 21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21년 동안 대부분 전 고3 담임하고요. 대입진학 부장을 했습니다. 과목은 어떤 과목이셨어요? 물리입니다. 저는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 근데 고등학교 교육의 저는 핵심은 진로진학 지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뭐 흔한 말로 대학 원서를 쓸 때 선생님 저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 진로를 못 찾겠어요. 그런 친구는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네, 너무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서 쓰는 그 순간까지도 맞아요. 과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그 체계적인 어떤 진로 진학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학급이던 동아리던 뭐 또는 교과 시간이던 아이들한테 일단은 자기 진로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좀 찾는 활동,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그 분야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됐고 어떤 문제점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러면서 본인이 한번 그거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법고등학교 오늘 그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굉장히 생소하고 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요. 한때 석탄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었는데요. 탄광을 개발하며 경제 성장도 함께 이뤘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탄광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이 작은 카페에는 아직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그리고 연탄 식빵 하나, 연탄 쿠키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 새까만 연탄을 닮은 빵으로 말이죠. 저 연탄인데요? 연탄빵 모양도 연탄이고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것 같고 그 모양도 재미있잖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폐광 지역의 특징을 살린 연탄 모양의 빵과 쿠키는 이색 테마로 눈길을 끌면서 이 카페의 대표 메뉴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한 거예요? 네, 학생들과 지금 저기 그 대표 매니저 분과 해가지고서 매출의 일부를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달하며 연탄답게 따뜻한 온기도 나누죠. 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은 또 있습니다. 연탄의 색을 내기 위해서 블랙 코코아 가루를 썼고 초콜릿을 녹여서 넣었고. 이 카페는 종종 지역 청소년들이 진로 체험을 하는 교육 장소로도 쓰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제빵과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직접 빵을 만들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습니다. 카페 체험을 하기 쉽지가 않은데 실제로 여기 언니들이 와서 창업을 한 곳에 와서 배워보니까 신기한 점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이 카페는 사실 사법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그 청소년들이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저희 사법고등학교 체인지 메이커라는 동아리에서 만든 카페로서 탄광이라는 소재와 카페를 어떻게 접목하면 좀 새로운 사법만을 알리는 사법 그런 카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 대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카페 창업은 2018년에 체인지 메이커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작은 아이디어가 창업 경진대회에서 성과를 거두며 현실이 되었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활동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체인지 메이커를 창업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인지 메이커 동아리의 창업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번 주제는 지역 어르신들의 경제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소작농을 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 앱을 개발해서 농작물을 받고 그걸 패키징해서 이렇게 파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이용하면 이제 소농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제값을
잘 받으시면서 판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 학생들이 도전하는 것은 저울과 스마트폰을 연결한 기술 창업인데요. 농산물의 무게를 달면 직접 만든 어플리케이션으로 단가와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게 측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그램수랑 어플리케이션이랑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측정이 되거든요. 집에서 저울로 농산물을 측정하면 소비자가 확인해 구매하는 원리인데요. 유통구조를 줄이고 농사를 짓는 지역 어르신들의 마진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성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런 유통망의 한계점을 파악을 하고 그 유통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요? 한 학년에 한 7명 정도? 5에서 7명 정도. 본격적으로 창업대회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늘었는데요. 사회단체 같은 데서 이런 데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우리는 가치 소비가 중점이잖아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리에 서는 만큼 창업 기획서부터 프로그래밍까지 머리를 맞대 만반의 준비를 더해갑니다. 창업을 막상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부담감이 더 클 것 같은데 일단 학교라는 버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꾸며놓은 아니면 어른들이 닦아놓은 그런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학생이라는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인으로서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창업. 온기를 나누는 사북고등학교 체인지메이커 동아리 학생들의 창업을 응원합니다.